지금 49.3세가 주둔 일자리에서 다 퇴직하는 연령이에요. 그럼 50세 이전에 다 쫓겨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생활에 가지고 있는 애들 교육비 때문에 얼마 들어가고 뭐 때문에 얼마 들어가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못 간다. 그러면 퇴직 이후에는 여러분 갈 데 아무것도 없어요. 자력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마흔에 키워놔야 돼요. 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언제까지 흘러가는 대로 살 것인가 라는 책을 쓰신 정선용 작가님과 함께 요즘 또 직장인들의 처한 현실부터 어떻게 노후 대비를 해야 되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작가님 뭔가 점점 외모가 예술가, 아까 정말 말 그대로 작가의 느낌으로 점점 더 변해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의 때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통 2020년에 퇴직했으니까요. 벌써 5년 차예요. 5년이 되니까 이 정도로 이제 직장인의 때가 확실하게 빠지는데 퇴직하고서 이제 혼자 퇴직자로 생활하는 것들 때문에 퇴직자의 생활에 이제 기운들이 얼굴이 점점 스미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 멋있어 보이긴 할지 모르는데 이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그렇죠, 이게 만만한 생활이 사실 퇴직하고 생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군요. 아니 그래도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시면은 사실 한 1, 2년 차 그때까지만 해도 그동안 이제 일하셨던 그 어떤 생활 패턴이 있으니까 어떤 뭐 아침에 막 일어나야 되고 뭐 아니면 뭐 불안하고 막 이런 것들 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좀 그런 느낌은 아니신 거죠?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생활에 많이 익숙해졌는데 근데 직장 생활과 이 퇴직 후 생활이 상당히 달라요. 그걸 5년 동안에 제가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부분을 얘기 드린다고 그러면 직장 생활하는 부분들은 단체전 같아요. 단체전. 운동 종목으로 얘기한다면 축구처럼 서로 호흡을 맞춰가면서 나 혼자만의 게임이 아니라 상대들하고 같이 해나가는 이런 게임으로 해나가는데 퇴직 후의 생활은 오로지 저 혼자서 하는 역도 같아요. 저 혼자서 저를 지키지 못하면 제가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자각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느껴져서 그래서 지금 아마 40대 50대 초반 아직도 직장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제가 하는 얘기 좀 잘 기울여 드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퇴직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조금은 이해하게 될 것 같아요. 5년 동안의 그런 생활을 해오면서 그런 생활들에 대한 것들을 깊게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는 조금은 체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흘러가는 대로 살 것인가 이 책 속에서도 제가 주로 하고 싶은 게 그 얘기였었어요. 40의 나한테 내가 마흔 40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정선영. 그런 얘기를 해주셨군요. 담고 싶었고 그다음에 50대 초반 그러니까 퇴직했을 그 시점에 퇴직 바로 1, 2년 전에 너가 그때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생활하고 직장 생활의 생활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사실 왔습니다. 방금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책 제목이 언제까지 흘러가는 대로 살 것인가잖아요. 근데 이게 참 40 정도 되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흘러가는 대로 살잖아요. 이제 어느 순간 아이도 이제 커가고 애들 막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하면 뭐 그 학원비 내고 이제 뭐 회사대로 바쁘고 그러면 이제 뭐 그냥 한 해 그냥 막 흘러가는데 이렇게 안 살려고 해도 가장 그 걱정이신 것들이 이제 대기업 뭐 이런 것들도 요즘에 다 구조조정한다고 하고 뭐 직장들 다 뭐 퇴직한다고 퇴사 같은 것들도 한다고 하는데 요즘에 어떤 그 퇴직 흐름 뭐 이런 것들은 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퇴직 흐름이 지금 현재 보시면 지금 퇴직에 가장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 40대 50대, 60대는 이미 퇴직을 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40대, 50대가 사실은 퇴직과 이쪽에 가장 언저리에 있는데 이쪽 인원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아요. 50대가 지금 870만, 60대가 거의 한 770만, 그리고 40대가 800만이니까 이게 거의 45% 정도 해당하기 때문에 저는 요즘 이렇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퇴직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어차피 책도 썼고 뭐 퇴직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이 대중적으로 좀 알려져서 그래서 묻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분들이 계속 저한테 어떻게 살면 좋은 거냐? 당신은 좀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떠냐? 그러면 저는 한마디로 딱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실 그 답을 찾기 위한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고 찾아가는 중이고 ING고 그 과정들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게 언제 해야 되냐? 사실은 퇴직 이후에 하게 되면 그게 그 흐름을 갖다 바꿔내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퇴직 이전에 그래서 언제까지 흘러가는 대로 살 것인가는 퇴직 전까지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퇴직 이전에 뭔가 방향을 찾아놓지 못하게 되면 퇴직 이후에는 그냥 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아, 오히려 퇴사 이후에는 더 방향을 바꿀 수가 없다. 방향을 바꿀 수가 없죠. 상황 자체가 이미 쫙 짜여진 툴 안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어쩌면 지금 현재 사회 구조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해드리면 지금 가장 극심한 고령화가 시작되는 시점이잖아요. 네네. 지금 딱 그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인구 구조적으로 보면은 40대, 50대, 60대가 이미 인구 구성의 40% 이상이 넘어가고 여기다가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산업도 형태가 지금 계속 개편되고 있잖아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왔다가 디지털에서 이제 AI까지 바뀌어가고 있고 여기다가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가족 제도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 핵가족 해가지고 4인이었다가 지금은 2인. 1인 가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 자기 혼자서 오롯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자기 뜻대로 흘러가는 대로 의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 40대 특히 이분들이 지금 이때 흐름을 좀 바꿔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흘러가는 것들이 너무 좀 보이니까. 왜냐면 내 미래는 뭐 우리 팀장님이고 뭐 잘 되면 우리 상무님인데 저게 싫어서 40대에 우선은 회사를 나가면서 뭔가를 바꿔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자발적 희망퇴직. 자발적 희망퇴직 이 부분들은 그 안에서 답을 찾고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마흔에 저한테 이제 편지에 이런 구절을 제가 넣었습니다. 마흔에 제가 보니까 딱 그때 팀장을 딱 달았어요. 네네. 제가 마흔 시절에. 그래서 팀장을 딱 달았을 때 그때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 팀장 달았을 때 그때 가장 일을 열심히 하고 가장 빛났다. 그 일을 갖다가 선택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일에서 너가 더 의미 있는 일의 의미들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나았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해줬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마흔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저는 이제 세 가지로 그래서 정리를 했어요. 이 세 가지 부분은 마흔에 반드시 해놔야지 그 이후에 50부터 흘러가는 데 살지 않고 자기 의지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돈이에요. 돈. 재력이 없으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력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할 수 있게 그래서 40대 가장 재테크하기 좋은 나이가 40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40 정도 될 때 가장 좋기 때문에 재테크를 통해서 재력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이제 글쓰기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글쓰기가 자기 개발에 가장 훌륭한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40 정도 되면 스스로를 만나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쯤은 가져야 되고 그 도구로서 저는 이제 글쓰기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자기 개발을 40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걸 갖다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능력치를 갖다가 자기 안에 능력치를 최대한 키우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 능력을 갖다 키워야 되고요.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때쯤에는 일을 놀이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활력이 좀 있어야 돼요. 자기 삶에서.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40에 가져야만이 50 이후에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만만한 게 없습니다. 요거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그 세 가지가 안 되니까 흘러가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뭐 저축을 해서 지출을 막 줄여가지고 막 이렇게 불리고 싶은데 지출이 안 줄어든단 말이에요. 우선 요거부터 그럼 어떻게 해결 방법이 좀 있을까요? 뭐 지금 학원비에 막 200, 300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제 그때 제가 가장 극각 처방으로 얘기해 드릴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이제 로마 시대 때 많은 개선 장군들이 오면은 뒤에서 옆에 노예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메멘토 모리라는 얘기를 했다고요. 당신도 죽는다. 그래서 전 직장인들 중에 40대 직장인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방법을 못 찾고서 해야 될 세 가지를 갖다가 이행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리멤버 리타이어라는 걸 꼭 생각하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직장 생활은 시한부 직업이라는 시한부다. 길면은 10년, 짧으면은 5년, 40에 이때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리멤버 리타이어를 갖다 기억하시는 분들이야만이 이 세 가지를 하려는 의지가 일단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갖는 것부터 시작을 하라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지출 같은 거를 줄이려고 하는 것도 이게 뭐 정말 이게 지금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회사 생활이라는 게 오래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뭐 한 30-40% 정도라도 저축을 해놔야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최소한은 하는 건데 딱 한 40대쯤 되시면은 저축을 뭐 한 10%? 어떤 분들은 뭐 아예 못하는 분들도 막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제가 딱 퇴직을 2020년대 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5년 동안 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잃어버린 것, 직장 생활하면서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 되짚어 봤어요. 네. 6가지가 제가 잃어버렸더라고요. 직장 생활 딱 끝나는 순간에 그중에 첫 번째 잃어버린 게 뭐냐면 월급이에요. 네. 근데 이 월급이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소중한 부분인데 사실은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는 매달 나온다는 생각들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한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가 새로운 그 삶의 변화를 갖다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들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라진 거라는 걸 언젠간 사라진다. 그러면 이게 사라진 시점이 언제냐? 그 이전까지 내가 이걸 갖다가 월급을 이 소득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전환할 건가에 대한 생각 분명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 첫 번째 부분이 내가 사라진 부분의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명함이 없는 것들도 네. 명함이 없다는 얘기면 사회적 지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 퇴직 이후에 살아가려고 그러면 경제적인 자립 이런 부분들도 소중한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존재 가치가 이런 부분들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걸 사라진 것다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마음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건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인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일이 사라져 버려요. 네. 일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토대를 다 일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사라져 버리는 순간에 자기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그때 순간에 변화를 현재 쪽에서 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도 변화를 주는 것들이 어렵다. 그런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하면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다가 보면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네. 그 소위 말하는 뭐 퇴사를 당하는 분들 네. 입장에서는 네. 내가 갑자기 회사를 나가게 되는 네. 그런 경험들을 좀 하시는 네. 거고 이제 체감상 그러다 보니까 아무 준비 안 되고 이제 사회로 나가는 느낌. 네. 뭐 갑자기 무슨 뭐 재취업 교육을 해준다고 네. 하지만 네. 거의 뭐 느낌 별로 네. 없고 그리고 이제 탁 튕겨져 나가는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지금 그 지난달에 H사라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1등 기업이죠. H사 거기에 퇴직자들 그러니까 퇴직을 2년 앞둔 분들 간부 사원들에 대한 네. 그 퇴직 교육에 대해서 특강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이 이제 그분들은 어차피 평균 연봉 뭐 1억이 넘어가는 데서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들 이런 부분들이 힘든 것도 있지만 퇴직 이후의 생활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죠. 대한 것들을 두려움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을 갖다 이해해 줄 수 있게 이렇게 퇴직 특강을 갔었는데 그분들한테도 가장 크게 얘기 드는 게 이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뭘 해야 될 건가. 그분들마저도 내가 현재 뭘 해야 될 건가를 갖다 이해하고 그렇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태반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여기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40대에 계신 분들도 아마 내가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이걸 갖다가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가장 클 거예요. 근데 네. 제가 퇴직 후 지금 5년째 이렇게 살아가는데 퇴직 후 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직장에서 임원까지 하고 그러니까 퇴직했고 롯데에서 이제 임원하셨던 분입니다. 네, 임원까지 하고 퇴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자마자 책이 잘 돼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하고도 지금 이제 5년 생활하고 있는데 팍팍해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생활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생활이 쉽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퇴직 이전에 직장 생활은 그럼 얼마나 쉬웠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 생활을 하면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들 그대로 이행하고 계신다 그러면 퇴직 이후에 더 심한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거. 좀 쉽지 않아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뭐가 쉽지 않냐면요. 불확실한 것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네. 직장 생활할 때는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뭐 출근하고. 회사 안 가고 싶다. 네. 뭐 이런 네. 마음이 들지 뭐 루틴하죠. 예. 가고 나가기만 하면은 얼굴 까박 들어오고 네. 거기 가는 명함 가지고서 행사할 수 있고 따박따박 다 들어오는데 이게 사라져버리는 순간에 나 혼자서 자력적으로 저는 자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력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지금 사회 구조상으로 봐서는 지금 49.3세가 주둔 일자리에서 다 퇴직하는 연령이에요. 네. 그럼 50세 이전에 다 쫓겨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흔을 살고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생활에 가지고 있는 애들 교육비 때문에 얼마 들어가고 뭐 때문에 얼마 들어가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못 간다. 그러면 퇴직 이후에는 여러분들 갈 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갖다가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뭐 거기에 묘한 특별한 해법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린다. 그것보다는 5년 동안 살아보니까 이게 생활이 만만찮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흔한 얘기로 와서 이렇게 살아가면 편할 거야.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뭐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대요. 대표적으로 퇴직 이후에 잘 살아가는 분들 중에 제가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사실 힘들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돈이라는 부분들도 중요한데 자기 존재 가치를 느껴야 되게 그래서 일이 있어야 되고 일을 통해 가지고 자기 존재 가치를 느끼는 것 이외에도 자기가 어떤 인간이라는 걸 갖다가 끊임없이 개발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갖다가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퇴직 이후 생활에 자기 스스로 갖다가 옥죄게 돼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 결혼 지옥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를 네. 사실 자기가 개발하지 않으면 이제는 그거를 찾아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 부분이 어려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은 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또 자유도 있으신데도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많은 지금 젊은 분들이 돈을 빨리 불려가지고 은퇴하고 그냥 뭐 매달 200~300만 원씩 이렇게 재산을 쓰자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산이 있으셔도 막 이렇게 돈을 더 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뭐 그런 것도 있으신 거예요. 그것보다는 이거 써도 되는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쓸모에 관련된 것들이 더 커요. 그게 훨씬 더 크다. 직장 생활을 갖다가 50까지 했다고 그러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서 다 대부분 다 퇴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간부 사원으로 퇴직했던 뭐 임원으로 퇴직했던 다 그 시간 동안에 직장 생활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영업을 했으면 사업의 비즈니스에 열정을 다해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존재 가치에 대한 걸 느꼈던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되는데 퇴직을 하고 나면 내 쓸모가 어딘가에 대한 것들이 고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퇴직 이후에 취업을 하려고 해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재취업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50대 이후에 주된 일자리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이제 세컨 잡을 가질 수 있는데 기껏 갈 수 있는 데들은 다 임시직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임시직.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기 주된 일자리에 연봉이 절반 이상으로 축소된 걸 가지고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개 2년 2년 이상을 넘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그 지금 40을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그 퇴직하게 되는 앞으로 5년이든 10년 후에 그때가 더 나아질 거냐? 전 더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뭐 어떻게 되냐면 자력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마음에 키워놔야 돼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어려우니까 해서 안 돼. 이런 상황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하면 50 이후에도 남아있는 인생이 30년이 40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인생을 갖다가 하루하루가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40에 잠깐의 고통이면 돼요. 40에는 그 고통도 아니에요. 가벼운 어쩌면 쉽게 말하면 몸살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50 이후에 60 이후에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이거는 치명적인 나를 갖다 죽음으로도 이끌 수 있는 암 같은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흔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 책의 처음 시작이 뭐였냐면요. 마흔에 나한테 편지 보내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 보니까 마흔에 그때 네가 삶의 밀도를 좀 더 높이는 게 나아. 지금의 조금의 행복을 갖다 네가 그때 당시에 여유를 누리기 위해서 해왔던 그렇게 놓아버렸던 것들이 너 나중에 와서 널 갖다 더 힘들게 할 거야. 좀 더 삶의 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해. 그 삶의 밀도를 높여도 그 밀도 안에 또 다른 즐거움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근데 뭐 그 어쨌든 대기업 그룹에서 또 상무도 하셨으니까 결국 회사 생활도 잘 하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친 부분이 있었다. 뭐 혹시 뭐 하나 정도 얘기해 주실 수 있다면요. 가장 놓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저는 이제 가족들하고 생활하는 것. 저는 이제 이게 예전에 직장 생활하면서는 넓고 얇은 인간관계였다면 이제 깊고 좁은 인간관계인데 깊고 좁은 인간관계 속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었던 가족, 그러니까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친구들한테 소홀했던 부분들. 그때 너무 일에 파묻혀서 그때 너무 소중했던 사람들 갖다가 소중하게 대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솔직히 지금도 제가 가정적으로 와이프한테 아내한테 아니면 아이들한테 다가가려고 하더라도 애들이 마음을 쏙 열어주고 나를 갖다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채워줬어야 될 부분들을 채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채워야 할 부분들은 바위를 넣는 거하고 그다음에 자갈을 넣는 거하고 모래를 넣는 거하고 중요한데 순서가 중요하다.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는 모래를 갖다가 먼저 채워가지고 자갈과 바위를 채우지 못한다. 제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한테 가장 소중했던 건 제 가족과 친구들이 바로 바위였고 자갈이었는데 그 안에다가 일이라는 자그마한 모래들 갖다가 가득 채워놓으니까 그게 채워질 틈이 없었고 그걸 채워지지 못했던 가족과 친구들은 날 갖다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또 40대는 한창 일해야 되는 시기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퇴사의 압박들도 막 오잖아요. 그때 되면 뭐 차부장급 이제 막 가는 건데 그럼 막 실적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막 압박도 막 들어오는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또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뭐가 소중한 건가를 한번 되짚어 보세요. 무엇이 소중한 건가를 갖다 되짚었을 때 그 소중한 것들을 갖다가 채워나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솔직히 말했으면 인맥이라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인맥들, 그래서 가장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이것들이 현재 나한테 남아있지 못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을 하시더라도
일을 자기다운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흔에 저한테도 일을 할 때 일을 일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놀이처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마흔에 발견해라. 이런 부분들을 의외로 발견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든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지금 후배 중에는 그 친구를 이제 초밥에 관련된 일들을 갖다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초밥을 만드는 것이 그때부터 직장생활 할 때부터 저희 이제 유통에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재밌는 걸 갖다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나와서 그게 그 친구의 이제는 직장이 아니라 직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인 사업을 하면서 그 일을 계속 해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이 마흔에 내가 발견해야 될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선택지가 다 사라져가요. 마흔에는 그래도 선택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선택지가 있을 때는 그 선택지의 소중한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지가 있을 때 선택을 자기 스스로 하라는 얘기가 흘러간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자기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일을 사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가는 거를 임원을 달고 막 이제 뭐 부사장 간다 하면서 막 더 막 몰아치는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의 가치를 느끼는 내가 좋아할 뭐 다음 세컨 잡을 할 수 있는 무언가. 뭐 세컨 잡이 아니라 자기 평생 직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분명히 마흔에는 아닌 다른. 마흔에는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40에 발견해야 되는 것들을 제가 3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첫째, 재테크를 통해서 돈의 기본적인 재력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 두 번째 부분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서 자기 능력이 어디까지인가의 능력을 갖다가 찾아야 되는 거고. 세 번째 부분은 일이 놀이처럼 돼서 재밌는 일들을 갖다가 하나쯤 발견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50 이후에 살아가지 못한다니까요. 어느 분한테 들었는데 취미도 없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40대쯤 그렇죠. 되면은 그냥 뭐 술이나 아니면 뭐 야식이나 뭐 넷플릭스가 취미인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그 돈과 상관없는 뭔가 재밌는 걸 하나 하라고 어떤 분이 강요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H사에 그분들도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그런 자리 가면 제일 처음 질문이 뭐냐면요. 뭐 좋아하세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뭐 좋아하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거의 0.1%밖에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놓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직장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도 돈이 있더라도 자기가 뭐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이 자기한테 무거운 짐처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 이후 생활이 단순하게 하나 파이어족처럼 돈을 가지고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렇죠. 마흔에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뒤집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선택지는 좁아지고 내가 가야 될 방향들은 점점 더 좁아져요. 그러니까 좁아지기 이전에 그때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작가님은 어쨌든 글을 쓰면서 좀 좋아하는 일들을 찾으신 거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후배님은 이제 워낙 초밥이나 이런 걸 좋아하셔서 초밥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글로 또 갔는데, 이게 아예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예 시작도 나는 아예 제로 상태. 나는 그냥 일하고 퇴근하고 뭐 야식 먹고 술 먹고 잠자고 이게 전부인 사람. 이런 분들은 뭐부터 해야 돼요? 그런 분들한테 한번 그냥 아무것도 안 해보고 운동부터 할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남들이 너 이걸 왜 했던 걸 했던 기억이 있을 거야. 한번 보면. 너 이거 왜 해? 왜 해? 또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왜 해?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다 있어요. 어떤 친구는 영화를 보는 것들을 즐겼던 친구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산에 가는 것도 즐기고, 어떤 부분은 뭐 여러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는 것들도 있고, 어떤 분은 글 쓰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 나한테 성과물을 주지 않는데 내가 좋아서 그냥 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던 기억들이 자기가 어떤 조직 생활이나 이런 걸 얽매이기 이전에 그 전에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보게 되면 보일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까먹었지만 사실 옛날에 좋아하는 거 분명히 있었는데 있었어요. 뭐 어떤 분들 뭐 농구 좋아했던 분들도 있고 한데 그렇죠. 한 20년 농구 안 하니까 이제 다 까먹었고 그렇죠. 뭐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거라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축구든 뭐든 아니면 그래서 안에 있는 걸 갖다가 계속 자기 자신과 만나는 연습들을 마흔에부터는 꼭 하셔야만이 그래야지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계속 만나게 되면 내가 어떤 꼴로 있는가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내가 뭘 좋아하는가? 그럼 그 일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이 성과를 만들어내냐 안 만들어내냐 이거는 나중에 문제이고요. 그 일을 발견하는 것들을 마흔에는 하셔야 된다. 퇴직하고 난 다음에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못하는 이유는 막 마음이 조급해서인가요? 마음이 조급하고 터무니없거라 그래서
한 것에 몰입되고 나면 다른 것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겠죠. 저도 지금 가끔 가다가 제가 스스로 조급해지는 이유 중에 그런 게 됐어요. 내가 선택했던 부분들을 갖다가 그때 선택했더라면 좀 더 나은 선택을 했을 건데. 미리 좀 했으면. 그런 것들이 터널처럼 이렇게 딱 같이 있으니까 시야가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들을 갖다가 깨우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그럼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차부장급이신 분들 아니면 뭐 이제 임원하시는 분들 중에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 미리 따놓고 나올 걸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뭐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뭐 하나 자격증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남들 하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닐까요? 제가 제일 바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려고 그럴 때 미래에 내가 미래의 밥벌이 수단 아니면 소득의 수단으로서 이게 전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는 지향을 하거든요. 왜냐면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하기 싫은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퇴직한 이후에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갖다가 만나는 걸 그런 자격을 갖추는 연습들을 갖다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공감되는 게 그 자격증 따신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한 50대 좀 중반이셨는데 제가 봐도 공인중개사 하실 성격이 아니세요. 도저히. 이 어떤 영업이나 이런 걸 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도 이제 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생하셨는데 그거 뭐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사회복지사, 2년제 돼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사회복지사 그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내향적해가지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어려워요. 어려운 분인데 그걸 따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 나와서 좋다더라 하니까. 그때 나와서 그걸 또 못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을 거다. 사회적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조그마한 소득이라도 벌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거는 자기하고 맞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좋아했던 일을 했던 사람 중에는 나와서 그 일에서 큰 건 성과를 얻더라도 그 일을 하면서 조금은 행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실 글쓰기가 직장생활하면 돈이 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글쓰기 덕분에 그래도 지금 저는 그래도 조금은 내 스스로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들을 지속해 나가는 것들도 그래도 의미가 있을 거야 하는 걸 갖다가 나 스스로한테 부여해 줄 수 있게 해주는 힘이 글쓰기에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의미 없는 일이라고 누군가 또 글쓰기 왜 해? 근데 그래도 그 글쓰기를 해왔기 때문에 작가라는 이름으로 해서 나왔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아마 여러분들 중에 있을 거예요. 그 일을 갖다가 그러니까 주된 일자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주된 일자리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직업을 찾아갈 때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요. 내가 뭘 좋아하는 건가. 그래서 차라리 과정이라도 행복하면 좋잖아요. 꼭 뭐 돈이 안 되더라도. 돈이 안 되더라도 많은 분들이 뭐 퇴직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주변에 이렇게 보면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의외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뭐 때문이냐면 자기 존재 가치를 못 느껴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거는 뭐 제가 제 주변에 임원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라 임원이나 사원으로 퇴직하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삼시세끼 먹는 것들이 그렇게 힘들게 견뎌야 될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기다 또 퇴직까지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자산은 또 있으시죠. 자산이 있기 때문에. 진짜 정작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배 아프네요. 내가 딴 사람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내 지금 삶의 모습이 왜 이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보면 그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특히 남자분들 중에 막 소리치시고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군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에 대한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것 중에 뭐냐면 퇴직하자마자는 제가 사실 재력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이 책을 쓸 정도로 재력을 갖다가 미리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일 하나는 퇴직 전에 반드시 해놔야 된다. 가지고 해. 어찌 보면 제2의 명함 같은 걸 하나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딱 맞는 표현이십니다. 명함. 그러니까 내가 백수가 되는 거니까 어찌 보면 준비를 안 하는. 그거는 배고픔보다 훨씬 더 퇴직 이후에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요소예요. 그게 훨씬 더 힘드니까 그거는 꼭 마흔쯤에는 준비를 해야 된다. 마흔쯤에는 딱 준비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 하나 반드시 준비하고 나오시라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저는 그래서 글쓰기를 하라고 하니까 자기개발 도구 중에 가장 저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최고의 자기개발 도구는 글쓰기인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글쓰기를 통해서 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고 글쓰기를 통해서 정리가 되면 내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40 정도에는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걸 좋아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꼭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만이 퇴직 준비에
두 번째 부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흘러가는 대로 살 것인가 라는 또 책을 쓰신 정선용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도 결국에 1번으로 아까 뽑아주신 게 돈을 우선은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왜냐면은 이제 돈이 없어도 또 없는 대로 또 맞춰서 사는 게 사람의 인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결국에는 또 없으면 또 그만큼 또 불편한 게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한다고 보면 40대쯤이 어찌 보면 좀 그 재테크의 갈림길 같기도 하거든요. 딱 그때 한 50대 가지고 재테크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때 뭘 해야 될까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들 하실 텐데 돈 공부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신 게 부의 시간, 장소, 자질 요 얘기를 해주신 게 있어요. 예, 인생을 살아보면은 부의 사이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의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시기에 돈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자산을 갖다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딱 있는 것 같아요. 그 기회들이 그 기회가 가장 많은 분들이 평균적으로 나타날 기회가 어쩌면 40인 것 같아요. 40이요. 예,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제가 뭐 비즈니스 사업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라면 다른 룰을 갖다가 다른 그 평균치를 따라가겠지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딱 40인 것 같아요. 왜 40이냐고 그러면 되게 20대 후반에 직장 생활하고 20대 초반이나 후반에 직장 생활을 하면은 10여 년 하고 나면 그때쯤에 직장에서 어느 정도 팀장 정도까지 위치까지 올라가고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면은 월급도 올라가지만 사회적인 신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이 거기서 딱 오는 것 같아요. 가정적으로도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직장에서 안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딱 하셔야 되는데 물론 그때도 뭐 여러 가지 힘든 요소들 많이 있죠. 뭐 애들 교육비 들어간다, 뭐 집값이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냐, 뭐 여러 가지 요소들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가장 최적기는 40이라는 시간인 것 같아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부를 갖다가 소득을 쌓아가는 시간은 40이라는 시간이고요. 그 40이라는 시간 속에서 가장 훌륭한 부의 장소는 어디냐면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인 것 같아요. 그 직장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게 퇴직하자마자는 사실은 일에 대해서 직장 생활에 대한 것들을 많이 회의적인 얘기 했는데 제가 5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직장 생활 하면서 그때 해야 될 때 일을 해야 될 때 그때가 내가 부를 증진할 수 있는 가장 최대치를 증진할 수 있는 그때 가치를 갖다가 해야 될 장소가 바로 직장이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 말은 사실은 어찌 보면 연봉이 막 급등하고 이러지는 못하는 게 회사원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어찌 보면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조금 그렇죠. 더 오래 일할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직장이라는 사회적 신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레버리지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는 토대들이 다 거기서 나와요. 팀장일 때 기업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직장에서 팀장일 때 역할을 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여건과 임원을 가질 수 있는 여건과 달라요. 더 훨씬 더 큰 걸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장에 최선을 다해주는 게 그게 부의 장소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가지가 갖춰졌을 때 부의 자질이라고 그러면 뭐냐면요. 저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1등도 1등 해본 사람이 1등을 한다고. 부의 자질은 뭐냐면요. 돈이 어떻게 쌓여가는가에 대한 것들, 돈이 어떻게 증식되어 가는가에 한번 해봐야 된다.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저축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종잣돈을 마련하고 이 종잣돈을 가지고서 불변하는 가치에 재테크를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불려보는 것들을 맛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딱 보니까 딱 40이었더라고 이상하게. 그쯤에. 네, 그쯤에. 자산이. 그러니까 2007년도에 그때 그 대출하고 모아놓은 종잣돈 2억 3천 해가지고 1억 5천에서 3억 8천짜리 그 재건축 아파트를 샀던 것부터 딱 시작된 것 같아요. 그 맛을 한번 딱 보고 나니까 그게 딱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부터 10년 후에는 2017년도에 그러니까 더 두 채들 더 살 수 있었던 것도 그때 딱 마흔에 그 맛을 알기 시작하니까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의 시간은 40이라는 생각, 전직 월급쟁이는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부의 장소는 밖에 나가서 쉽게 말하면 밖에 나가서 하는 사업을 해가지고 일시에 돈을 벌겠다.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자기 하고 있는 일을 갖다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갖다가 더 길게 끌어가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이고 그 일의 토대가 되는 여러 가지 레버리지나 요소들을 갖다가 활용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의 장소는 자기 맡고 있는 직장이라는 거 그리고 부의 자신은 1등 해본 사람이 1등. 그 말은 40 정도 되면은 이제 오히려 뭐 밖에 나가서 사업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확률이 좀 낮을 수 있다. 오히려 여기서 인정받고 있는 여기서 더 잘하는 게 낫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평균치의 값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평균적으로 보면 직장에 남아서 그 40대부터 재테크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평균 자산값이 훨씬 높아요. 네. 나와서 사업을 했던 분들보다 훨씬 더 성공 확률이 훨씬 나가면 높아요.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그러니까 좋으면 좋은데 안 되면 안 너무 안 되면 좋으니까. 너무 안 좋으니까 평균적인 값을 놓고 보면은 네. 직장 생활을 그대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통계적으로 그 경제학은 통계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훨씬 더 실질도 퇴직 이후에 자산의 순위가 훨씬 더 높아요. 직장 생활을 그대로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부분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건 좀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이제 결혼 이 연령대가 계속 늦어지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까 더 갖춰가지고 결혼을 예. 하고 이제 신혼집도 좀 근사하게 예. 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추세가 계속 가고 예.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결혼을 안 하면 예. 뭐 이제 좀 소비가 좀 더 늘어날 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30대 중반쯤에 만났는데 예. 자산이 또 없는 분들도 예. 많아요. 예. 뭐랄까, 오히려 40대에 이렇게 재테크를 해서 하려면 예. 반대로 30대부터 이게 초기에 세팅이 잘못되면 또 이게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혼 연령이 조금은 빨라야 되는 것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보통 직장인의 사이클을 하면 저희도 이제 29에 결혼했는데 네. 대부분 다 한 30대 초반 정도까지는 결혼을 해야지 그동안 한 10년 정도의 저축기간을 통해서 돈을 모으고 그래서 마흔이 됐을 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종잣돈에다가 모인 돈이 또 있고. 모인 돈이 있고 그다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사회적 신용을 이용해가지고 불변 자산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큰 위험 없이도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을 갖다 퇴직할 정도의 저는 이제 순자산을 갖다 이 정도로 보면 딱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면 전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요. 어떤 정도면 연봉의 네. 10배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5천만 원이면 5천만 5억 정도. 5억 정도. 네. 1억 정도면 한 10억 정도. 이 정도면은 퇴직 이후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자산. 네. 대출 빼고. 네, 대출 빼고 순자산으로. 근데 그 정도 부분들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30대에는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저축에 좀 몸을 담아야 쓰고 40에 투자를 시작해서 40에 투자를 시작하면은 대부분 다 그때 이제 투자를 할 때 부동산 같은 이제 불변자산 이런 부분들에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자산들이 가치가 상승해가지고 퇴직할 쯤에는 대부분 다 10배 정도, 이 정도는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 자산을 가지고서 퇴직 이후에 생활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관련이 퇴직 이후에는 소득이 끊어지고 나면 자산 증식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이후에 자산 증식이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거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서 지금 하는 거지. 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또 좋아지면 또. 지금 좀 약간 소황기 상태라 해서 그런데 그게 퇴직 이후에 뭐가 있었냐면 고정 소득이 없으면 절대로 자산 증식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부행단님 같이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기반을 해서 영업적인 수익을 갖다가 고정적으로 낼 수 있는 것들이 기반이 있는 사람들만 단 투자라든가 모든 걸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월급이라는 것처럼 매월 나오는 고정소득이 있는 사람들만 투자를 할 수 있지. 그게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입이 불규칙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50 이후에 퇴직 이후에 장사를 하면서도 자산을 좀 많이 증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장사가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영업에서 매월 수익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렇게 가능해요. 불규칙적인 수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투자해가지고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거는 네. 뭐 믿을 구석이 있어야지 그게 네. 되는 거잖아요. 잃으면 뭐 내가 네. 몇 번 네. 넣지 뭐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걸 벌 목적으로 네. 뭘 투자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다른 것들 때문에 아니라 심리적인 가중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퇴직 이후에 자산을 증식하겠다.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자영업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창업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창업 어려워요. 창업. 제가 프랜차이즈. 직장 다닐 때 프랜차이즈들 관리하던 그 부분에 업무를 했잖아요. 구조적으로 와서 프랜차이즈 본사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가맹점주는 거의 그냥 그 이름 표현한다면 월급쟁이에요. 인건비 정도 가져가. 네, 이 월급쟁이. 자기 노동을 제공하고서 결국은 월급쟁이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창업을 해가지고 돈을 번다는 것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40에 자꾸 부의 시간이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40에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때는 일을 넣으면은 10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을 넣어도 일이 다 안 나와요. 일찍 나오셔가지고. 네. 사업을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쉽지가 않죠, 사실. 뭐 사업이라는 게 뭐 만만한 건 아니니까, 예. 당연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계신 분들이 회사를 나와야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그거죠. 정확하게는 지출이 너무 많은 건데. 여기서 벌어서 지출을 내고 나면 저축이 안 되고 불어나지도 않으니 시간만 가는 것 같아서 뭔가 한번 그냥 뭐 리스크를 안고 한번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흔히 로또를 샀을 때 로또가 당첨 확률은 없지만 당첨되면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직장인분들이 진짜로 로또 많이 사시잖아요, 또. 근데 로또를 살 돈 요즘 얼마 5,000원인가 만 원인가 이 5,000원이나 만 원은 내 돈인 거예요. 그렇죠. 이 내 돈을 내고서 당첨 확률이 없는 걸 갖다 사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1등한테 주는 거죠. 기부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내가 5,000원 만 원 있는 걸 가지고서 이 5,000원 만 원이 어떻게 힘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하시는 게 그게 가장 최적기가. 그래서 부의 시간을 마흔이라고 차고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그때는 그걸 하면은 흔히 말하는 스타벅스 커피를 안 먹고 스타벅스 회사에 주식을 사놓으면 뭐라고 저축을 해놓으면 나중에 푼돈이 모여가지고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종잣돈의 역할을 충분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흔을 하게 되면 최소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5년, 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를 하더라도 5년, 10년 정도의 종잣돈을 마련하는 그런 부의 시간을 갖다가 투자하지 않고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사회에 요만큼도 없더라고요. 사실 뭐 누가 돈을 갑자기 주는 것도 아니니까 결국에 번 돈을 잘 남겨가지고 내가 관리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럼 반대로 지금 한 40 정도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뭐 이제 보면은 뭐 저축률 한 20%대고 뭐 아이 키운다고 막 사교육비 나가고 하는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좀 뭔가를 해야 될까? 어떻게 좀 바꿔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지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가끔 가다가 많이 해드리는데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사람들의 거부 반응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어떻게 넣는지 아세요? 그냥 코끼리 코 집어넣고 귀 집어넣고 몸 집어넣고 다리 집어넣고 허리 집어넣으면 들어가져요. 안 들어가죠? 들어가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출관리 이렇게 하면 돼요. 자기 돈에 받는 월급에 600만 원을 받는다면 600만 원 중에 300만 원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300만 원에다 나를 맞춰야 돼요. 이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식이에요. 맞추는 거예요, 무조건. 맞추면 다 맞춰져요. 그렇죠. 안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못 맞추는 건 아니죠. 안 맞추는 거예요. 안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흔에는 최소한 여러분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듯이 맞춰야 돼요. 그렇게 맞춰놓으면은 거기 맞춰놓은 것들이 반드시 50 이후에 더 큰 보상을 해줘요. 그건 절 보면 저축하고 했던 부분들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글 쓰는 이런 일들 그렇게 큰 돈이 안 되는 글 쓰는 일 가지고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주변에 그때 당시 저축을 안 했고 그렇게 퇴직하신 분들 있잖아요. 임원으로 퇴직하셨으면 뭐예요. 서울 시내에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계속 그 전세 빼가지고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퇴직금이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퇴직금 끝나고 나면 그 전세금 빼가지고 딴 데로 이동하고서 거기 남의 돈 가지고 사용하고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내몰리기 이전에 사실은 그 준비를 갖다가 마흔에는 꼭 하라는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하면 흔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 있는데 왜 나는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했을까?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필수인데. 필수예요. 근데 요 당시에는 이게 선택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들이 그렇게 반은 뚝 떼가지고 저축하고 나머지 300으로 살으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그런 집 가서 살아요? 얘기를 먼저 하시거든요. 저희는 그런 집은 못 가요. 이런 얘기. 우리의 학원은 어떻게 끊어요? 이렇게 뭔가 포기를 못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선택을 한 거잖아요. 선택에 대한 나중에 책임은 50이면 지는 거예요. 40의 시간은 진짜 삶의 밀도를 높여야 될 시간이고 그중에서 가장 삶의 밀도를 가장 놓쳐야 될 최적기가 뭐냐면 돈에 대한 거. 돈에 대한 건 40에 해결해야 돼요. 50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50 이후에 살아가면서 노동을 제공하고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데가 없어요. 제출할 데 없어요. 비즈니스 사업은 더 들쭉날쭉해요.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유통업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장사는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와서 부업반 장사도 못하겠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룰이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제가 쓰던 근육은 너무 우아한 근육이에요. 대기업 관리 코스. 여기는 이제 현실에서 만드는 거고. 현실에서 만드는 거하고 너무 우아한 근육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명함이라든가 그 월급 때문에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대기업에서 대표이사하고 나와도 똑같은 할아버지예요. 아무것도 못한 할아버지예요. 다만 그때 했던 월급 때문에 조금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 삶을 여유 있게 좀 살아가는 것 뿐이지 나와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40에 가장 통계적으로 평범한 코스를 갔을 때 할 수 있게 재테크를 통해 가서 자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50 이후에도 새로운 일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장사의 근력, 이 사업에 대한 근력을 갖다 확실하게 키워놓든지 그게 아닌 이상이면 나중에 나와서 반드시 후회하니까. 그러면은 40에는 무조건 그 저축률을 뭐 아무리 못해도 한 40~50%로 어떻게든 만들고 그리고 그 돈을 계속 모아서 불려서 50까지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죠. 최대한. 그러면 50 이후에는 이미 50대이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수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50 이후에는 사실은 자산을 증식하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사용하느냐의 관점이에요. 흔히 말하면 웰시가 있고 리치가 있잖아요. 부에 대해서 할 때 리치의 시간이지 웰시의 그러니까 부를 증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부를 증식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반드시 실수해요. 가지고 있는 현재 돈을 갖다가 잘 사용하겠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원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을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훨씬 그렇게 수비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를 좀 뭔가 뭐 사업을 한다거나 창업을 한다거나 뭐 투자를 대규모로 하겠다, 레버리지 쓰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조금 안전지향형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잘 됐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0.001%밖에 안 있는 거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정상적인라고 말하는 내가 코스를 갖다가 밟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갖다가 했다가 그거에 대한 실패를 50 이후에 했던 사람들은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로또를 맞은 것처럼 잘 보이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아픔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하는 거는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본 어떤 50대 분도 그 퇴직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왜 기다렸냐면은 퇴직금을 받아야 대출을 갚을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써놓은 돈이 많아. 학비랑 이런 거 애들 거 너무 많이 써놔가지고 그냥 차라리 퇴직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시고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퇴직을 지금 그 대출 얘기하셔서 퇴직금 갖다 대출 갚았다는 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그래도 괜찮은 게 뭐냐면 대출이 없는 거예요. 대출이 없으면 그 전까지는 부의 조건을 맞추는데 하나가 뭐냐면 퇴직 이후에 대출이 없어야 돼요. 퇴직 이후까지 대출이 있으면 특히 고금리로 올라가거나 이러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것 때문에 큰일 나는 게 뭐 아니냐면 뭐 때문에 큰일 나냐면 안에서 조급해요. 불안해요. 매달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가는 게 고정적으로 있고 직장을 퇴직하고 나면 대출금을 갖다 상환을 요청한 금액이 일시에 더 많아지는 거 아시죠? 왜냐면 신용이 안 좋아지니까. 신용이 없어지니까 갚으라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럼 원리금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까지 갚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불안해가지고 다른 악수를 두게 돼요. 조급해가지고. 그래서 대출 부분에 대한 것들 그 지역까지 없애는 부분들 이 정도까지 맞춰서 순자산을 자기 연봉에 맞춰놓고 나면 더 이상의 부에 대해서 욕심을 안 가지는 것도 50 이후에 가져야 마음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대부터 돈을 본격적으로 불려서 그때 욕심 좀 부리고 50대쯤에는 이제 레버리지를 이제 전체적으로 없애가지고 이제 퇴직할 때쯤 되면 제로는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로 이제 좀 돈을 벌면서 그렇죠. 이제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 이런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야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일 하는데 뭐 100만 원 받아요. 저는 강연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강연 가서 한 달에 한두 번 강연이 있으면 그게 뭐 시간당 100만 원이라도 그거 이외에 나머지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면서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좋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500만 원, 600만 원 내가 쓸 생활비 아니면 대출금까지 갚아야 돼. 500만, 600만 원을 갖다가 매달 벌어야 돼. 무조건 벌어야 돼. 그러면 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좋아하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퇴직 준비를 한다는 부분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조건들을 갖다가 맞춰가는 것들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테크를 마흔에 가장 강조했던 이유도 그거고요. 그렇게 해서 재력을 마련해 놓으면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놓고 그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자기 개발을 계속 해오면 50 이후부터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큰 돈이 아니더라도 돌아가면서 생활하면서 삶을 조금은 하루하루를 갖다가 행복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지 내가 명품 가방을 사고 명품 차를 사고 그걸 50 이후에 기대하겠다 해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거대한 걸 하려고 하는 것들은 제가 보면 우리나라도 이미 선진국 대열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의 빈틈들이 점점 없어요. 기회가 많이 좀 없어지는 거죠. 공짜 헛돈이 없어요. 뭔가를 갖다가 노력과 시간을 갖다가 투입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퇴직 후 5년 동안 이것저것 해보려고 많이 이렇게 찾아봤는데 꽉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약간 진짜 50 이후에 어떤 뭐 기회를 주는 게 쉽지 않은 나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40대 정도이신 분들, 뭐 지금 3040들도 좀 많이 보시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은 뭐 먼 미래가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한 15년 뒤 얘기를 내가 지금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어떤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제 아니 벌써 은퇴 공부라고 독서 모임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27살짜리 누구예요. 왜 왔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27살이가 왜 왔냐고 그러니까 은퇴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은퇴 공부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내 마음의 지도를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아직 30에도 40에도 내 마음의 지도를 갖다가 내 삶의 지도를 어떻게 그릴 건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27살 때라도 좀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살고 싶은 삶의 지도를 갖다가 그리려고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좀 뒤집고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보일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보일 거예요. 아,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내 스스로가 새로운 물꼬를 터야 되겠구나. 새로운 물꼬를 트면은 그 새로운 물꼬에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의외로 그 새로운 물꼬에서 길들을 다 보여줘요. 없을 것 같은데 길들을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은 50 이후에 60이 좀 더 행복한 삶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그래 희망적인 그래도 말씀해 주시면 40부터 해도 충분할까요? 40부터 충분합니까? 충분하죠. 그 40부터 해도 충분하고요. 지금 월급이 나 500만 원밖에 안 돼. 난 400만 원밖에 안 돼. 40인데 300만 원밖에 안 돼. 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소득이 중요하지 않다. 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지출과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면 돈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이후에 퇴직 이후의 인생에 그렇게 크게 좌우하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 50 이후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자기 인생의 지도를 갖다 그리고 싶잖아요. 그렇게 그려갈 수 있는 부분들은 40에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언제까지 흘러가는 대로 살 것인가 라는 또 책을 쓰신 이제 정선영 작가님을 모시고 요즘에 이제 직장인들의 처한 어떤 현실부터 우리가 좀 생각보다 좀 간과하고 있는 노후,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얘기들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좀 방향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으니까 지금 3040 아니면 이제 40대 후반 이런 분들은 요 얘기 잘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이 좋아하는 일 미리미리 좀 찾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작가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